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의 사랑에 빠져 있고 초전도체를 주로 찍고 있고 초전도체 다음으로 제가 사랑하는 게 네이처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이처셀 맨발의 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 10만원이 가는 게 너무 훤히 보여가지고 이게 지금 기술적 분석상에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검색기를 이렇게 돌리면은 데이터 콜렉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직원을 뽑고 그 직원을 통해 당연히 돈을 주고 한 5달 정도, 정하진 않은데 대여섯 달 정도 고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줬어요. 데이터 콜렉터가 이렇게 있고 요거를 이게 자세한 코드도, 코드가 이렇게 짧아졌지. 여기 있네. 여기 코드를 통해서 검색기를 돌리면, 검색기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 토탈의 종목이 나옵니다. 요걸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이건 진짜 정말 최고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 기법이 5개가 있어요. 5개. 총 15개 정도에서 제가 압축을 한 건데 요 10개 있죠. 나머지 10개. 이거는 그냥 이거는 제가 알려드린다.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유튜브로 알려드릴지 아니면 정보방에서 알려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그냥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다 안 해봐도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가 쭉 진행이 되면 여기 토탈에 나오면은 그걸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만원에서 21억이 됐다. 그러면 뭐 이게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는 있는데 이거를 테스트한 거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핵심은 뭐예요? 100만원 21억이 되면 2100배인데 기술적 분석 정말 자신이 있어서 그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얘는 딱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1만 프로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인다, 뻔히 보여서 미치겠다, 심장이 막 이렇게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걸려요, 월봉이니까. 근데 얘로 가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모멘텀. 그리고 외부적인 모멘텀이, 여러분이 개별적인 거에 집중하는데 저는 외부적인 게 좀 더 크다 생각하고 포션이 한 6, 그리고 개별 종목 모멘텀이 4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럼 10만원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본에서의 성공적 사례가 부작용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자, 미국 줄기세포라는 거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이것이 AI의 발달과 함께 진단과 신약 관련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AI가 도움이 된다고 이제 인터랙션 되고 한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줄기세포에 굉장히 이제 괄목할 만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 상이한 임상 기준, 한국에선 6개월, 미국은 1년 기준의 임상 결과를 비교, FD이 더욱 유리하다는 견해가 지금 지배적이고요. 지금 공매도 청산이 되고 있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환매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공매도가 청산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누르는 물량이 없으니까,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매수 물량밖에 없으면 폭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싫어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라갔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무려, 여러분들, 자, 제가 주가는 두 가지를 물어봤죠. 비트코인이 몇 배 올랐냐? 그러면 사원으로 보면 지금 현재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2,500만 배. 4,700만 원이 아니죠. 업비트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1억 정도 하지 않나요? 1억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500만 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만 넣어놨으면, 1,000만원을 넣어놨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만원 곱하기 2,500만 배. 20에 1,000만, 10만, 100만, 10만,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50조예요. 1,000만원을 넣어놓으면 여러분이 워렌 버핏을 이겼거든요. 근데 얘를, 워렌 버핏보다 부자 있어요, 지금 주식으로? 석유 부자 이런 거 말고. 주식 지분 가치로. 없죠. 워렌 버핏이 주식으로는 최고 아닙니까? 아니, 뭐 일론 머스크가 더 부자인데, 테슬라 지분, 여러가지 지분 부자지만 어쨌든 테슬라 이상의 부자가 250조면 거의 비슷하죠. 지금까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고 파는 메커니즘이 있고, 가만히 그냥 꿀 빤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꿀단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야 되는 게 있어, 세상에는. 근데 보통 분들이 가만히 안 있고 자꾸 사고 팔라고 해요. 그러면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료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 지속성. 재료가. 그죠? 재료가 단발성이야. 태풍 테마 아니면은 뭐 돼지 열병 테마 이래갖고 단발적으로 생기고 끝나. 그런 재료는 won't work.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근데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를 처음 하기 시작한 이후로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없어? 결국 지속이 되거든요. 금리는 인하가. 그럼 장기적 재료예요. 금리 인하는. 게다가 미국 발행 건 당연한 거고 금리 인하는. 자, 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연방제도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여 결국 제로 금리까지.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켰다. 금리 인상이 너무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은 바이오 생명보안법이라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지금 다툼은, 자 그러면 바이오 생명보안법은 장기적인 이슈일까? 장기적인 재료일까? 단기적인 재료일까? 그죠? 장기적인 재료예요. 여기서는 돌려 얘기한 거죠. 막 중국이 나쁘고 뭐 중국과 싸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냥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뭐예요? 장기적인 이슈이고 장기적인 재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만한 거 하나를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나요. 코딱지 같은 거 요만한 거 30, 60, 110개가 모여봤자 얘보다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사고 팔고 코딱지 먹다가 얘 다 무르익어서 열매 떨어질 때 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100배 1000배 올라간 다음에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주식하면 망한다고 이런 사람들만 떠들고 다녀요. 이러한 우리가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 않겠느냐. 지금 저기 팩트 폭행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무슨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 재료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그러신 분들이도 뭐 팩트 폭행 하지 마라 뭐 그런데 제가 뭘 폭행을 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냥 유튜브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저는 착한 사람이고, 제가 저는 맞은 경우 폭행을 당한 적은 있어도 폭행을 하는 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때리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예의를 갖추고 하고 이런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데 막 팩폭하지 마라 하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영상을 찍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상처 입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 인하의 생명보안법 장기적인 재료야. 금투세 폐지 공포도 적겠어요. 공매도가 상환되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가치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에 공매도 물량이 많아. 장기적으로 호재야 악재야? 완전히 객관적이죠. 호재로 작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 때문에 막 미치겠으면 내가 내 주식을 못 믿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알고리즘 노출 안 되겠다. 상관없어요. 이건 뭐냐면,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으면 단기적으로 좋아. 단기적으로 좀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해지고 좋은 거야. 근데 뭐예요? 부모한테 칼 같은 말 하면, 부모님한테 딱 날카로운 말 하면 부모님이 굉장히 속상하겠죠.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 쇼스 퀴즈가 되고 저평가된 주식을 믿는다면 오히려 1월달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공매도는 X줄이 탈 것이다. 굉장히 지금 조급할 것이다. 지금 파멸에 이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공매도를 비판을 하면서도 공매도의 노예가 돼서 공매도를 무서워해서 우리 주식을 믿고 기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모습들은 저를 많이 속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게, 여러분들 어중이 떠중이 같은 걸로 장기 투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참고 우리가 10만 셀을 달성할 때까지 좀 진득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건, 주식은 좀 진득할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 얘기는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동의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미국 일본의 임상설과도 긍정적이고, 묵직하게 몇 번 먹고 스탬프 탕탕탕 찍어서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니면서 하는 게 낫지. 계속 보고 뭐가 어떻고 조그만 거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무릎뿐 아니라 어깨, 허리 등 다양한 부위로 확장될 가능성이 다분하죠. 뭐 연골 뭐 똑같은 거죠 뭐. 뼈에 관해서 작용하는 건데. 주가 상승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편입 가능성과 10만 발을 채우고 교체를 하더라도 그때 또 저평가된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이 모멘텀이 너무나도 크다. 얘 이따만한 게 지금 한 5개가 막 모인 거예요. 요런 거 점 같은 거 막 요런 거 재료 같지도 않은 거 막 들락날락거리고 있고, 얘는 한번 열매 폭발하면 이만큼 먹고 느긋하게. 여러분들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계속 햇빛이 광합성 수시로 받아요. 그러면 염소가 사슴이 24시간은 아니지만 24시간 광합성에 풀은 12시간 물어뜯어. 사자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어요. 며칠 놀다가
누워있다가 한 번에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원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후락 해갖고 해야 되는데 풀 뜯어먹듯이 하다가 한 번에 잡아먹히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안 찾으시면 안 찍으면 되지.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도 네 분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사랑하고, 여러분들 어그로 못 끌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이렇게 어그로를 못 끄냐,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어그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기업을 좀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지, 그 이빨린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무 말 대잔치 해가지고 그 불량식품을 저는 할 수 없다. 제 소신의 말씀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기술적 분석의 심장마비 소식 좀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단타를 만나게 단타를 하면서, 그래서 가족방 입장, 배움방 입장, 바이오의 핵심 주도주 받아보면서, 배움방 물고기 잡는 방법 배워보면서, 네이처셀 중요 정보 실시간 극비자료 받아보면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실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 위에 100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상의 심장마비 소식 요이땅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챗G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 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 더 빨라진다. AI의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10,000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2의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을수록 2의 100승계만 돼도 우주의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가수가 무대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 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DRAM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쵸? 제가 SK 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L-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HBM3E 12단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한가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옳은 것만 자랑하는 거,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베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지르고,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주를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 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의미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 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막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고디오폰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10억 있으시다,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으로 쌍끌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프리퀀시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완전히 이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틱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근데 나는 AI주를 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 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빼버리세요. 그냥 3만% 빼고 대충 요 주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